예,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출발 마케돈 예민수입니다. 3월 29일 월요일 시작합니다. 예, 어느덧 3월의 마지막 날입니다. 주간이고요. 4월을 맞이하는 그런 시간들입니다. 3월이 굉장히 어려운 구간들을 지나고 있는 거죠. 미국의 이제 실질적인 금리 상승세 때문에 시장이 요동을 치면서 한 달 내 눌렀습니다. 지난 금요일은 그래도 지난 목요일, 금요일 다소 좀 하단을 잡는다 이런 느낌을 좀 갖습니다. 국내 증시도 3,040까지 올랐고요. 미국의 주가가 S&P가 1.6%, 나스닥이 1.2% 올랐습니다. S&P 500은 그 와중에 지금 사상 최고치를 갔습니다. 경제 지표도 어느 정도 좋아지고 무엇보다 이제 국채금리 상승을 좀 시장에서 받아들여야 되는 것 아니냐. 어느 정도 안정세도 되면서 다시 일정 부분의 안도 랠리 이런 것들을 있을까요? 살짝 기대하는 상황입니다. 국민연금의 기금운영위원회가 있었는데요. 금요일 날 기대를 했었는데 결론을 못 냈다는 거죠. 그래서 연기금 매도에 대한 부담감들은 여전히 좀 안고 있는 그런 흐름들입니다. 코스피는 3,041, 3,000선은 지켜낸 흐름들인데요. 네, 3월을 보내고 4월을 맞이하는 이번 주는 조금 더 좋아질까요? 어떻게 대응해야 될까요? 구체적인 이야기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예, 월요일 아침 장용혁의 마켓 시그널 한국투자증권 법인금융센터 장용혁 팀장님의 시각을 듣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그러게요. 어느덧 3월을 보내면서 1분기를 마무리 한번 돌아봐야 될 그런 시점이 됐는데요. 뭐 1분기라기보다도 1월 달에 굉장히 좋았고 3월이 좀 고생했는데요. 중간 점검 한번 하고 가는 것도 좋겠습니다. 일단 제가 뭐 작년에도 그랬고 참 강한 증시 말씀을 계속 드렸었고 네. 어느 날 갑자기 제가 2월 중하순을 제가 기억을 하는데 방송 나와가지고 뭐 이제 좀 슬로우해질 것 같습니다. 목표치를 좀 떨궈야 될 것 같아요. 뭐 3,000피에서 3,200피 구간 좁은 박스피 예상합니다라는 얘기를 갑자기 꺼냈었죠. 결론부터 얘기하면 의견에서는 조금 더 강세 쪽으로 흘러가도 될 것 같아요. 네. 충분히 하방 경직성을 확인했다라는 부분을 말씀을 좀 드려야 될 것 같고요. 뭐 모르고 계신 분들도 꽤 계실걸요. 금요일 날 S&P가 신고가입니다. 그러니까요. 네네네. 이 와중에. 그러니까 말이에요. 뭐 하나씩 생각해 보면 네. 뭐 일단 코로나 재확산 얘기도 나왔고 무엇보다 금리 발작 얘기가 네. 뭐 워낙 시장을 뭐 뒤흔들었었고 미중 간의 갈등도 맞아요. 그 얘기도 격화됐고. 있었고 네. 뭐 오는 31일 날 이제 이 미국에서 3조 달러 규모 인프라 투자안 발표되면서 아마 증세안이 같이 나올 것 같거든요. 맞아요. 증세 얘기도 있고. 이 증세 얘기 나오면서 사실 이거 시장에서 우려 꽤 나올 법한 얘기입니다. 근데 이런 거 다 반영하고도 S&P 신고가를 경신했다라는 부분은 물론 뭐 중국 증시하고는 온도차가 분명히 있습니다만 시장에서 그럼 뭐야 우리만 좀 빠졌던 거야? 라고 얘기하는 시각들이 이제 슬슬 나올 때가 됐어요. 그리고 연기금 얘기하셨으니까 연기금 얘기도 좀 하고 출발을 하면 연기금이 결론을 못 냈거든요. 지금 16.8%에서 플러스 마이너스 2% 나오고 있는 거를 이 허용 범위를 좀 키워주자는 거예요. 플러스 마이너스 3.5 정도로 좀 얘기를 했었던 것 같은데 결론을 못 냈대요. 근데 결론을 못 낼 이유가 뭐 기사들 쭉 종합해서 읽어보니까 이게 7일 날 보건선거 앞두고 이게 약간 정치적으로 연기금이 해석되는 거를 굉장히 경계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연기금의 신뢰도 부분에 대해서 고민들을 많이 했었던 것 같거든요. 그러면은 뭐 선거 끝나고 나면은 뭐 다음 달에 다시 의결하겠다고 얘기했으니까 그 기대감도 아직 살아있는 거고. 그리고 우리 뭐 주식 하루 이틀 하는 거 아니니까 한번 이제 생각해 보시면 마르지 않는 매물이 어디 있습니까, 세상에. 갖고 있는 양이 정해져 있는 거고 거기에서 어느 정도 매물을 냈으면은 이 매물이라는 거는 언젠가는 줄기 마련이기 때문에 우리가 연기금 매물을 매일같이 반영하면서도 3,000포인트 언저리에서 하방 경직성을 상당 부분 확보했다라는 얘기를 할 수 있는 시점이 점점 돼간다라는 거거든요. 그리고 또 하나 우리가 좀 짚고 넘어가야 될 부분은 주식은 결국 뭘로 가요?
주식은 정보로 가요? 뭐 많은 분들은 또 그렇게 얘기하실 수도 있겠습니다. 주식은 결국 실적이거든요. 기업의 이익에 따라가는 맞아요. 예. 주가를 뽑아내는 공식이 네. 멀티플 곱하기 EPS잖아요. EPS 곱하기 멀티플이니까 멀티플만 막 올라가면서 주가가 올라가는 거 우리가 부담이라고 얘기를 하고 시장에서 버는 돈이 늘면서 주가가 올라가는 거는 건강한 상승이잖아요. 결국은 실적이란 얘기거든요. 근데 많은 분들이 이제 다 아시죠. 4월이면 이제 뭐가 나와요? 1분기 실적들이 이제 툭툭 나오거든요. 그럼 우리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작년 1분기 생각해 보시면 돼요. 작년 1분기, 2분기. 작년은 뭐 패닉이었죠. 네. 뭐 이제 발등에 불 떨어졌을 때잖아요. 그때보다 실적이 좋을까요, 나쁠까요? 당연히 좋겠죠. 네. 그거 알면 네. 상당 부분 이제 좀 안도를 얘기할 수 있는 시점이 좀 다가온 거 아니냐라는 쪽으로 컨센서스를 좀 바꿔서 말씀을 드립니다. 즉 예전에는 3,200p 넘어서 뭐 찍다가 내려온 증시 보고 많은 분들이 야 뭐 반등 다시 해야지 반등 다시 해야지라고 얘기할 때 아니에요 이번엔 좀 톤 다운 해야 될 거예요라는 의견을 드렸고 지금은 이제 뭐 한 달여 기간 동안에 3,000p 언저리에서 야 깨질지도 모르겠다 더 빠지면 어쩌지라는 얘기를 계속 이제 하고 있는 많은 분들이 계실 텐데 이 과정에서는 저는 또 뭐 이 정도면 하방 경쟁을 상당 부분 확보한 것 같습니다라는 의견으로 분위기를 좀 바꿔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네. 하나씩 좀 살펴서 보죠. 일단 제가 2월 중순쯤에 시장을 꺾을 때도 이 얘기를 하면서 뭐 꺾었어요. 거래대금이 그러게요. 왜 이러죠? 라고. 에너지가 좀 맞아요. 줄어드는 듯. 네네네. 네. 시장에 돈이 쏠리는 부분들이 상당 부분 분산되기 시작했습니다. 예탁금이 빠지기 시작했고 이런 부분들을 얘기하면서 과거의 탄력을 탄성을 이어가기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라는 쪽으로 말씀을 드렸었거든요. 근데 여기 한번 이거 뭐 코스피만 뭐 띄어내긴 했는데 계속 줄어들었죠. 그러다 줄다가 얘가 뭐 13조, 12조 뭐 이 정도 수준까지 줄어들었어요. 그리고 우리가 지난번에도 방송에서 한번 얘기를 했었던 것 같은데 급등이 튀는데 거래대금이 안 실린다? 이거 큰 힘 안 실린 반등이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제가 큰 의미를 두지 않았었습니다. 여전히 제한된 박스권에서 움직일 겁니다라는 의견으로 계속 말씀을 드렸었죠. 그래서 여기 보시는 것처럼 최근에 좀 저점 단위다, 거래대금의 저점 단위다라고 얘기하는 게 13조 원 정도 수준에서 바닥을 잡은 것 같아요. 예. 시장도 가만 보면 여기 보시는 것처럼 밑으로 한번 떨궈져 내려오면은 가볍게 당겨놓고 떨궈져 내려가면 가볍게 떨궈 올려놔야 되는 상황인데 잡아 당겨놔야 되는 상황인데 과거에 비해서는 그래도 뭐 한 15조 원대 거래대금 이제 뽑아내기 시작하거든요. 그래서 아직 거래가 완벽히 달라붙지는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무조건 돌격 앞으로를 얘기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닙니다만 예탁금도 아직 좀 줄어있는 맞아요. 상황이고 네네네. 신용은 또 위쪽에 있고. 네, 맞아요. 그래서 우리가 조금 경험상 얘기를 해본다라고 하면 짧은 기간이긴 합니다만 3,000p 밑으로 떨궈지면 바로 들어올리는 거를 가볍게 들어올리든 뭐 힘을 줘서 들어올리든 들어올리는 건 충분히 받고 13조 원대 코스피 기준으로 13조 원대 수준에서 거래대금 바닥을 확인하는 것도 우리가 상당 부분 확인을 했고 미증시가 금리로 흔들리든 코로나로 흔들리든 증세로 흔들리든 흔들릴 수 있는 얘기들은 굉장히 많았는데 지나고 나서 보니까 여전히 신고가 흐름이더라. 그럼 우리가 공격받을 부분들은 점차 좀 약해지지 않겠습니까? 결국 4월 달은 1분기 실적들이 뛰어나올 거기 때문에 여기에 기대를 한번 걸어보죠. 라는 쪽으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여기 한번 보시면요. 주식쟁이가 멀티플 차트 들고 오면은 사실 할 말 다 한 거거든요. 뭐 제가 방송하면서 얘기 많이 했죠. 네. 뭐 예를 들어서 A라는 주식이 비싸요. 비쌉니다. 비싼데요. 지금 이 주식 시간 좀 지나고 나면 덜 비싸질 거예요. 이 주식이 지금은 비쌀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이 주식 사시죠. 라고 얘기하는 게 좋은 리포트예요. 제일 최악의 리포트가 뭐냐 하면 쌉니다. 싸요. 진짜 싸고요. 지금 멀티플 몇 배밖에 안 나와요. 역사상 저점에 와 있어요. 이 리포트가 제일 안 좋은 리포트예요. 왜냐? 할 수 있는 얘기가 싸다라는 얘기밖에 없는 거예요. 여기에 대해서 뭐 모멘텀을 얘기해서 더 비싸질 이유들에 대해서 설명하는 내용은 전혀 없고 지금
잘 안 굴러가니까 과거에 비해서 굉장히 쌉니다. 싸요. 요 얘기만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주식쟁이가 멀티플 얘기를 하면은 할 얘기가 바닥난 거나 매한가지예요. 근데 이게 어떻게 보면 간혹 한 번씩은 들여다봄직하거든요. 여기 한번 보시면은요. 요거 보여드리고 싶어서 들고 나온 건데 우리가 물론 예전에 놀던 레벨단에 비해서는 지금 뭐 12개월 선행 PER 값이니까 얘가 좀 이따가 얼마만큼 벌 거야. 이걸 미리 끌어다가 밸류 계산을 해보자 라고 보는 지표잖아요. 근데 과거에는 과거에 놀던 레벨보다 비싸진 거는 인정해야 될 것 같아요. 하지만 잊지 말아야 되는 게 있죠. 뭐가 있어요? 옛날만큼 돈값이 비싸지 않다라는 거거든요. 돈값이 싸진 거예요. 돈값이 싸졌으면은 그만큼의 멀티플은 더 줄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오히려 이전보다 멀티플 부담이 줄어들었다라는 얘기는 버는 예측치는 동일한데 오히려 버는 예측치는 더 올라갔는데 시장이 빠졌으니까 이 그림이 나온 거거든요. 그럼 이 그림이 나오기 시작하면 종목들은 좀 움직여야 되거든요. 여기 한번 보시면 RSI니까 상대 강도죠. 상대 강도 값을 보면 코스피는 머리를 못 들었고 코스닥은 머리를 좀 들고 있었거든요. 네. 이거 뭐 보신 분들도 계실 텐데 코스닥은 온탕냉탕을 계속 왔다 갔다 했거든요. 코스닥은 어땠어요? 코스닥은 거의 조금씩이나마 계속 올랐어요. 그래서 이게 한동안 코스피에 포커스 맞춰서 시장이 움직였다가 소위 말해서 조정세에 들어가니까 대안이 올라온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지수의 눈높이를 좀 떨궈야 될 것 같아요. 코스피 기준으로 얘기할 때 코스닥에서 대안 종목들은 일부 테마 형식을 좀 타기도 했습니다만 곧잘 움직였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이제 조금씩 변화를 띌 것 같아요. 라고 얘기해야 될 것 같고요. 무엇보다 수급 얘기를 안 하고 넘어갈 수가 없는 게 지금 원달러 레벨이 1129원 몇십 전 이렇게 나가요. 이거 1140원 넘나들던 환율까지 갔었잖아요. 그 과정까지 갈 때 제일 불리한 수급이 누구였을까요? 외국인이죠. 네, 외국인이죠. 그래서 여기 보시는 것처럼 외국인 수급이 무섭게 팔다가 무섭게 사고 강하게 팔다가 한 번 쉬고 강하게 팔다가 계속 반복해서 움직이는 흐름들을 보였어요. 한쪽으로 힘을 못 실어줬다는 얘기거든요. 그럼 과거에 이런 구간이 나오면 개인이 주도하는 장세가 아닐 때 누가 매수를 찍어줬었죠? 기관이 매수를 찍어줬었죠. 그래서 여기 보시게 되면 기관들이 매수를 찍어줘야 될 시점에 매도가 너무 많은 거예요. 근데 이 기관들의 매도를 안으로 들어가서 보니까 상당히 연기금이겠죠. 상당 부분 예. 연기금 쪽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번에 연기금이 욕을 많이 먹었던 거거든요. 근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금요일 날 연기금이 그러면 16.8%에서 플러스 마이너스 3.5%로 확대 찍자라고 의사결정을 하면 일부 언론에서는 뭐라고 나왔을까요? 일부 언론에서는 이제 야, 살 수 있다, 매수 뭐, 여력이 얼마다 이렇게 나왔겠죠. 그 얘기 말고 네. 선거 앞두고 좀 불리해지니까 한도 확대 발표한 거냐 별의별 식으로 얘기가 다 나왔을 거예요. 그걸 피하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그러면은 요거는 이제 곧 끝날 얘기거든요. 네. 4월 7일 보궐선거에 며칠 안 남았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쪽이 살아날 가능성이 조금씩 이제 올라오기 시작한다라고 하면 네. 여기 수급이 좋아진다는 얘기거든요. 개인들은 오랜 매수에 지쳤어요. 더 이상 과거만큼 탄성적으로 매수를 집어넣지 못하거든요. 그래서 이게 지쳐가는 시점에 외국인하고 기관의 수급 개선이 어느 정도 예상됩니다. 즉 외국인은 워낙 약세 그림을 상당 부분 경계하는데 약세 피크아웃 되는 분위기고 기관들은 상당 부분 매도가 연기금 쪽에서 나왔는데 연기금 쪽의 매도가 옛날만큼 강하진 않을 것 같아요. 라는 쪽으로 얘기를 한다면 수급 개선 기대감도 살아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여기서 보는 것처럼 이건 물론 추정치 그림이니까 이 점 하나가 일주일에 하나씩 생기는 거예요. 즉 이게 점 13개 있으니까 13주 전서부터 이익 추정치가 어떻게 올라왔는지를 보여주는 그림이거든요. 유틸은 최근에 많이 꺾였죠. 유틸리티 대표적인 업종이 뭐예요? 한전. 거죠? 예. 한전이 이번에
참 제가 한전 참 안 좋아하는 이유가 뭐 방송에서 이런 얘기하면 좀 그렇겠습니다만 모든 기업은 원가의 상승을 어디다 전가해야 돼요? 가격 소비자한테 그렇죠. 전가를 네. 시킬 수 있어야 돼요. 근데 한전은 어때요? 원가가 다 올라갔는데 소비자한테 국민들한테 전가를 시키려고 하면 한전이 의사결정해요? 아니면 정부가 의사결정해요? 눈치를 봐야죠. 그렇죠? 정부가 네. 의사결정하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한전 안 좋아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쪽 빼고 나머지를 한번 보면 뭐 나머지들은 다 이 추정치가 13주 전에 비해서 현격하게 많이 올랐어요. 그러면 이익에 대한 눈높이가 살아있다라는 거거든요. 그럼 이익에 대한 눈높이가 살아있는데 지수만 빠졌다? 라고 보면은 이거는 뭐 부담이 좀 덜해졌네? 라고 충분히 읽을 수 있는 그림이 된다라는 거고요. 이 그림도 하나 보면 이거는 미국 10년물 국채 수익률 가격인데 국채 수익률 가격 우리가 1.6%에서 내성이 생긴 것 같아요 라는 얘기를 제가 방송에서 많이 했었죠. 근데 이게 최근 들어가지고 1.7%를 살짝 넘겼다 말았다가 막 이 정도 수준에서 움직이잖아요. 근데 미증시에서 과연 그거에 대한 타격을 반영했느냐? 반영했으면 사실 우리도 톤다운을 해야 되는데 반영하는 그림이 좀처럼 안 나온다라는 거고 국채 수익률 올라갈 때 제일 얘기 많이 했었던 게 뭐예요? 유가였거든요. 유가가 뭐 상당 부분 이 물가 인상을 자극할 수밖에 없습니다라는 얘기를 많이 했으니까. 근데 유가도 최근 들어서는 더 이상 뭐 슈팅 쪽으로는 무게를 실어내지 않는 것 같아요. 2월 달에 근원 PC 물가 지수 보니까 전월 대비 0.1% 올랐더라고요. 가이던스에 부합하게 나왔고 인플레이션 우려감에 대해서 얘기하는 시각들도 점점 지쳐갈 때가 된 거고 제가 보기에는 마지막 퍼즐 딱 하나 남았다라고 봅니다. 31일 날 미국에서 증세안이 나올 텐데 물론 뭐 법인세율 올리는 것도 증시에서 안 좋은 얘기고 개인 소득세율 올리면은 뭐 소비 데이터 최고 소득세율 올리면은 뭐 소비 데이터 떨어진다라고 얘기하는 시각들도 있는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나라 제일 부자 누구죠? 뭐 이재용 회장이나 이재용 부회장이나 정의성 회장한테 최고 세율 때렸다 그래서 그분들이 뭐 소비 덜하고 할까요? 우리가 보는 영역들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얼마나 크게 올지 모르겠어요. 다만 걱정하는 건 그거예요. 얘네들이 100만 달러 이상 되는 소득 구간에 대해서 이제 얘네들은 자본이득세를 받잖아요. 자본이득세를 소득세율로 같이 때려버리겠다라고 얘기하면 얘는 좀 문제가 커요. 과거에 우리가 주식에 양도소득세 안 내다가 양도소득세 내라 그러면 오씨 이건 뭐야 막 이렇게 했었던 것처럼 얘네들도 세부되면 엄청 커질 수 있거든요. 그렇게 되면은 위험자산을 회피하는 움직임이 진짜로 나올 수도 있어요. 그게 남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정도 뉴스를 남겨놓고 있는 시장 분위기고 그게 시장의 뇌관을 건드리면 다소 좀 조정을 받겠지만 그런 부분 쪽으로 흘러가지 않는다라고 하면 시장에 이미 나와 있는 얘기들은 충분히 녹인 것 같다. 그러면 미증시도 신고가 경신하고 있는 분위기고 우리 국내도 3,000포인트에서 상당 부분 하방 경직성을 뭐 견조하게 만들어 놓은 상황인 것 같으니까 과거에 비해서는 약간 톤업 시켜서 말씀드릴 시점이 돼가는 것 같다라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우려가 조금 희석됐죠? 조금 해볼 만한 구간으로 왔다고 하면 어느 쪽을 공략해야 될까? 아까 보여주신 실적이 좋아지는 섹터 안에 어느 정도 답이 있는데요. 보니까 에너지, 소재, 금융, IT. 보면 지난주 또 후반에 보면 건설이나 조선 이런 쪽에 사실 좀 수급이 많이 들어오거든요. 전략 좀 알려주세요. 네. 지난주에도 뭐 요걸로 제가 말씀드렸는데 지난주에 제가 나갈 때 그러면 다른 거 한번 해봐요. 뭐 금호석유를 해보든지 뭐 SK 많이 빠졌으니까 SK를 해보든지 그냥 수급에서 고르는 아이디어들을 몇 개 그냥 툭툭 던지고 나갔거든요. 나쁘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도 마찬가지로 거기서 종목을 좀 뽑아볼게요. 우리 뭐 DLNC나 뭐 이런 것들 뭐 몇 개씩 뽑아냈으니까 하나 한번 해보죠. 기관에서 얻는 힌트입니다. 지난 한 주간 동안에 얘네들이 어떻게 움직였는지 한눈에 봐도 딱 알 수 있어요. 얘네들은 뭘 파는 거예요? 얘네들은, 기관 애들은 지수를 제낀 거예요. 삼성전자, 하이닉스 얘네 업황이 나쁜 게 아니잖아요. 지수 추정값을 던진
지수 추종값을 던진 거거든요. 그래서 지수에 대해서 하방 베팅이 상당 부분 진행된 겁니다. 삼성전자, 하이닉스, 현대차. 네. 근데 만약에 여기서 지수의 하방 베팅 값이 준다라고 하면은 제일 많이 살 종목이 뭘까요? 판 거 사야겠네. 네, 맞아요. 그죠? 그래서 이 두 종목의 시장 강도가 회복되는지 지켜보는 거 여부가 시장 방향성이 바뀌냐 안 바뀌냐를 볼 수 있는 바로메타라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우린 지금 이거 필요한 게 아니잖아요. 우리 이제 골라서 산 종목을 골라내야 되니까. 기관들이 그럼 그렇게 지수의 하방값을 찍으면서도 선별적으로 산 종목들이 있다는 겁니다. 네. 그걸 꼽죠. 금호석유는 주총이 끝났어요. 얘네들은 뭐 주총에서 뭐 피 터지게 싸울 줄 알았더니 생각보다 좀 이제 싱겁게 끝났어요. 네. 싱겁게 끝나고 나서 주가가 빠졌으면 에이 볼장 다 봤네 라고 얘기하면 돼요. 근데 주가가 주총 끝나고 나서 올랐는지 빠졌는지 한번 보시죠. 올랐어요. 6%인가? 네, 5%인가 올랐어요. 그랬죠? 예. 이 얘기는 이제 금호석유가 상당 부분 이제 다음 산업, 이제 다음 시너지, 뭐 다음 먹거리라는 부분에 상당 부분 주목하기 시작했다라는 점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선별적으로 사는 종목들이니까. 그리고 또 인프라코어나 뭐 GS 건설이나 뭐 DLENC나 이런 거 하면은 딱 제일 먼저 생각나는 거 뭐예요? 인프라. 네, 인프라예요. 그렇죠. 네. 인프라고 뭐 이제 뭐 산유국들에 대한 플란트나 뭐 이런 쪽들이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포커스가 좀 나와 있는 거고 SK가 금요일 날 SKT하고 동반급등했죠. 네. 우리 방송에서 그 얘기 많이 했을걸요. 네. SK텔레콤 네. 지배구조 개선 얘기 나오면 이거 나올 때 됐는데 지금은 SK 하이닉스가 SK텔레콤 밑에 달려 있으니까 요거 제약상이 너무 많아요. 그러면 SK텔레콤을 분할해서 하이닉스를 이 텔레콤 투자회사로 붙여서 텔레콤 투자회사가 SK하고 결국 합격 짓지 않겠습니까? 이 얘기 우리가 시나리오로 여러 번 얘기해 왔었거든요. 근데 그게 이제 수면 위로 주총에서 이제 얘기를 꺼냈으니까 그래서 그 얘기가 이제 맞아 들어가기 시작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 주목해서 뭐 얘기할 수 있는 부분들인 것 같고요. 뭐 외국인 형아들 한번 볼까요? 여기 한번 보시면 얘네도 여기 보시는 것처럼 삼성전자하고 LG화학의 완벽히 포커스 매도였거든요. 그럼 얘네들은 반도체하고 2차 전지판 거예요. 그러니까 시장에서 인텔이 뭐 파운드리 대규모 투자 들어온다. 뭐 폭스바겐도 내재화 얘기하고 뭐 하다 보니까 뉴스가 좀 시끄러운 것들을 그렇죠. 좀 버린 거거든요. 네이버도 많이 팔았네. 네네네. 네. 여기는 뭐 성장주 쪽에서 많이 그러니까 주머니에 많이 들어가 있었던 네. 거를 뺀 것 같아요. 선별적으로 산 걸 봐야죠. 완벽히 포커스 맞이 떨어지는 게 SK텔레콤입니다. 즉 SK 지배구조 얘기가 한동안 나올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으로 한번 재밌게 시장을 좀 볼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일단 시장을 약간 톤업해서 말씀드렸기 때문에 지수에 대해서 이제 더 이상 뭐 무거운 흐름보다는 다소 좀 이 가벼워지는 흐름 쪽으로 말씀을 드리고 있고요. 뭐 일단 그 그림을 만들어내고는 시총 최상단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좀 탄성이 살아날 거고 개별 쪽에서는 SK그룹주, SK텔레콤, 뭐 SK 뭐 이런 쪽으로 좀 선별적으로 골라내는 포트폴리오 만드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한 줄 전략 마무리해 주십시오. 네. 일단 아픈 만큼 성숙해진다는 얘기를 어려서부터 많이 들었죠. 네. 헤어질 때마다 들었으니까. 그래서 시장에서 뭐 어느 정도 뭐 좀 뭐 짧다면 짧고 길다면 긴 시간이에요. 3,000포인트에 대해서 불안감 섞인 시선으로 일부 봐왔다라고 한다면 4월에는 그게 좀 편안해질 것 같다. 뭐 어느 정도 3월보다는 좀 업사이드 쪽으로 기대감을 좀 끌고 가도 될 것 같다.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살아있기 때문에 강하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월요일마다 시장이 이제 부담스러운 경우가 많은데요. 오늘은 이제 이전의 몇 주보다는 조금 가벼운 발걸음으로 한 주를 좀 가게 돼서 좋네요. 한국투자증권 법인금융센터 장용혁 팀장님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